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 이 멕시코만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준비하셨다고요. 갑자기 우리가 멕시코만 뉴스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리 시간에 네.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멕시코 만료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남쪽 네. 멕시코가 있는 곳, 그 거대한 만이죠. 그렇죠. 이번에도 참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아름다운 울림이 있는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겠다. 예. 이거 참 물론 뭐 나라마다 뭐 우리도 뭐 동해, 일본에 이게 있고 뭐 나라마다 다 이유는 있는데 이게 우리는 좀 역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이 멕시코만이라는 이름을 미국인들이 정말 너무나 싫어하고 멕시코에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무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건지 참 의문이 드는데 갑자기 나온 이야기라서. 예, 지금 사실 예. 그 좀 전에 전해주셨지만 그 그린란드 네 나라에서부터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그 총리 사임하기로 한 그 캐나다의 저스틴 트루도 만났을 때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 캐나다 총리는 주지사 아니냐. 그래서 지금 외국 언론들이 다들 트럼프가 네. 서방구 한마디로 서고 예. 지도를 다시 그리려고 한다. 근데 이게 맘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당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 근데 지난번에 그 트루도 총리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디아 샤인바움 그 멕시코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네. 계속해서 멕시코를 이제 비난하면서 이제 뭐 캐나다는 미국과 합쳐야 되고 네. 51번째 주고 뭐 그다음에 멕시코 뭐 파나마에는 또 파나마 운하 내놓으라 그러고 그러니까요. 멕시코만 곳곳에서 이름을 지금 아메리카만으로 예. 바꾸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꺼낸 거죠. 예, 지금 뭐 19세기 제국주의 뭐 팽창 시대 뭐 이런 좀 그런 게 것 좀 같죠. 떠오르는 예. 지금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인데요. 예. 자, 일단 그 이유를 좀 알아볼까요? 사실 이게 딱히 이유가 없죠. 예를 들면 미국인들이 멕시코에 대해서 너무나 미국인들은 우리는 뭐 멕시코 주체하는 감정이 있다. 뭐 그래가지고 뭐 멕시코란 이름도 쓰기 싫다. 예. 근데 저는 옛날에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뭐 그때 프랑스가 이라크전 반대하니까 프렌치 프라이드 포테이토 그 감자튀김 프렌치 쓰지 말자 미국의 오파 일각에서 그랬었거든요.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예.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근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그때도 이제 멕시코랑 갈등이 많았죠. 예. 뭐 이민자 뭐 통제라든가 계속 뭐 그 관세 얘기는 문제 나오죠. 뭐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때 뭐 장벽 건설할 거니까 멕시코가 돈 내라 뭐 이랬는데 이번에 이 지명은 조금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멕시코만이라는 곳 해저의 이제 타원형 분지죠. 네. 굉장히 큽니다. 한 16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대요. 이 바다 이 면적이. 네. 근데 여기가 보면 아마 지도를 보시면 되게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 북쪽에는 그러니까 미국 땅이 있고 그렇죠. 이 남쪽과 이제 서쪽에는 멕시코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동쪽이 큰 바다로 통해 있는데 대서양으로 통해 있는데 멕시코만에서 그 멕시코만 플로리다 그 바로 아래 쿠바 그렇죠. 섬나라죠. 쿠바가 쿠바가 있죠. 있고 네, 고기를 지나가면 이제 카리브해 더 나아가면 대서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멕시코 쪽에 한 7개 주가 이 멕시코만에 있고 멕시코 쪽 해안선이 찾아보니까 2,800km. 기네요. 네. 예. 네, 북쪽에는 미국은 5개 주. 네. 미국 해안선이 2,700km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래도 네. 뭐 굳이 따지자면 멕시코 쪽이 더 조금 긴. 많죠. 예. 근데 이 멕시코만이라는 이름은 세계에서 그동안에 사실 수백 년 동안 통용이 돼 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멕시코에서는 자기네 나라의 공식 언어인 스페인어로 엘 골포 데 멕시코. 똑같이 멕시코만이라는 뜻입니다. 뜻이죠. 예. 네. 근데 미국도 있는데 왜 멕시코만이라고 부르느냐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논리는 이제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또 발언한 다음에 조지아주의 한 의원이 멕시코만으로 아예 고치기 위한 법안을 내놓겠다. 그래서 뭐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름 지명 뭐 이런 거 어디서 정해요? 사실 지명을 정하는 뭐 국제기구가 있는 건 따로 있는 아니에요. 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그 나라의 지명은 그 나라의 정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죠. 정하죠. 여기 속해 있으니까 이제 예, 바다의 그런- 경우가 좀 애매해지는 예, 거죠. 국경지대라든가 네, 네, 국경 네. 분쟁 지역일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예. 특히 바다나 이런 수로
물길, 강 이런 게 보통 지형 지물이 돼서 국경선이 갈라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강이나 호수 같은 게. 그래서 국제 수로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세계의 모든 바다, 뭐 대양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튼 배가 다닐 수 있는 모든 곳 이런 데는 좀 통일적으로 측량을 하고 네. 지도도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분쟁이나 논란이 있는 곳에서는 명칭을 여기서 지정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뭐 국가마다 특정한 강이나 바다는 다 자기네들 나름으로 부르는데 네. 예를 들면 멕시코 북부와 이제 미국 남부 가로지르는 그 육상 경계선 거기 이제 강이 있는데 네. 미국에서는 리오그란데 강이라 그러고 그렇죠. 이제 멕시코에서는 리오 브라보 강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는 이 강은 일단 미국식 이름으로 더 리오 그란데가 좀 많이 알려져 익숙하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어느 한쪽에서 그래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남의 나라가 걸쳐져 있는데 우리가 시킨 대로 불러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뭐 내부의 거는 그 나라가 바꿀 수 있지만은 뭐 예를 들면 그 북미에서 제일 높은 산이 최고봉이 이제 맥킨리 산이었는데 네. 이게 2015년에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이거 미국에 있는 산인데 이름을 데날리로 바꾸겠다. 근데 이거는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름의 정통성 찾는 거? 그러니까 원래 원주민들이 부르던 이름인데 유럽계가 가가지고 등정했다 그래서 뭐 발견한 개념으로 맥킨리봉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데날리로 바꿔. 근데 이거는 트럼프가 내가 취임하면 이거 다시 맥킨리로 바꾸겠다고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군요. 쉽지 않네요. 네. 자, 그러면 멕시코만은 언제부터 멕시코만으로 불렸을까요? 300년도 넘었어요. 한 오래됐어요. 4세기. 예. 그러니까 스페인인들이 처음에 스페인 원정대가 옛날에 이 지역에 갔을 때부터 네. 이제 여기 아메리카 원주민 도시 멕시코라는 도시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제 멕시코가 있는 곳에 많이다. 네. 한 4세기 정도를 이렇게 불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동안 뭐 미국에서 뭐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2012년에 이제 미시시피주의 한 의원이 주의회 의원이 네. 이 아메리카만으로 부르는 거 어떠냐라고 했는데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이거 뭐 농담이었다라고 하고 뭐 법안이 통과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네. 얘기가 나온 적이 있긴 있었어요. 2010년 4월에 네.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딥워터 호라이즌이라고 이 심해 석유 이 산유 시설에서 예. 뭐 엄청난 양의 기름이 누출돼 가지고 멕시코만이 대대적으로 오염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재작년에 미국의 한 코미디언이 이거 우리가 망가뜨린 바다니까 걸프 오브 아메리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풍자적인 그렇죠. 표현이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미국 내에서도 없었죠. 생각을 안 하다가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왔고 뭐 특별히 무슨 멕시코가 미국을 식민 지배했다든가 뭐 굉장히 미국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요. 일단 멕시코만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석유 자원이 자원도 많아서 많고. 예,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당연히 곳이죠. 여기가 만이니까 대양과 연결은 되어 있지만 예. 내해처럼 그런 구조여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전체 산유량의 한 6분의 1 정도가 멕시코만에서 채굴된다. 이번에 미국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가 그렇게 심해가 깊은 바다가 아니어서 예. 어업도 활발하고 뭐 여기 그 멕시코 동부의 그 유카탄 반도라는 곳에 네네. 오래전에 있었던 마야 문명 이 고대 마야 문명 때부터 여기를 물길로 많이 이용을 했었고 이제 유럽인들이 간 것은 그 15세기 말부터죠. 근데 뭐 그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보통 이제 신대륙을 뭐 발견이라 그러면 사실 말은 안 되는 거지만 아무튼 그때 처음 갔을 때 그때 콜럼버스 원정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리브해 섬들 정도에 갔었고 멕시코만 안쪽으로까지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래요. 네. 근데 그랬다가 이제 1497년에 그 이탈리아 출신 탐험가 아메리고 베스푸치 탐사대가 네. 사실 거기서 아메리카란 이름이 나온 거죠. 그렇게 따지면 걸프 오브 아메리카 그래도 이탈리아인의 이름에서 나온 건데. 그러네요. 예. 근데 그때 뭐 이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탐사대가 이 멕시코만 안쪽으로 가고 오늘날의 미국 본토 쪽에 갔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그 항해 기록도 뭐 어느 정도가 사실인지 이거는 조금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멕시코만 관련해서 뭐 영유권 분쟁 같은 게 이게 있지는 뭐 않았어요. 아주 심하게 분쟁이 있었다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 네. 예를 들면 쿠바와 멕시코는 1976년에
서로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듬해 1977년에 쿠바와 미국도 뭐 해상 경계 협정 이런 걸 체결을 했었고 네.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는 조금 분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육상 국경. 이제 미국과 멕시코 뭐 전쟁도 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넓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육상 국경이 미해결된 부분이 있다가 1970년에 이제 분쟁을 해소하면서 그 리오그란데, 리오브라보, 이 강하고 콜로라도 강 여기를 국경으로 하자로 확정을 했는데 네. 해상에서는 이제 해상 경계에 관해서 1978년에 미국과 멕시코가 카리브해하고 태평양 쪽은 조약을 체결해서 논란을 없애는데 네. 문제는 멕시코만 자체에선 조금 이게 좀 분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멕시코만에 이 대륙봉 놓고 이제 2000년에 조약이 체결되기는 했는데 멕시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수역을 넓히려고 보통 우리가 뭐 대륙봉 뭐 200해리라고 하는데 영해가 뭐 200해리로 이렇게 딱 확정된 건 아니고 대충 그 정도라는 거지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분란이 없으면 더 넓게 잡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멕시코가 굉장히 이걸 넓히려고 많이 했었고 그래서 대륙봉의 경계선 이거를 중재하는 유엔 산하에 대륙봉 한계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예. 2007년에 멕시코가 우리 좀 넓히겠다. 200해리보다 훨씬 넓히겠다. 네. 2009년에 이 위원회에서 그러면 한 350해리? 650km 굉장히 넓은 지역. 네. 이거 그럼 멕시코가 그렇게 주장하는 걸 여기 이 위원회에서는 인정을 해줬는데 네. 미국은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양쪽에 무슨 조약이 체결됐다거나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이름을 놓고 이제 또 이번에 갈등이 이름으로, 시작이 예. 될 것 사실 같은데. 이번 건은 뭐 영유권 분쟁이라고 보긴 그렇고 네, 그냥 네. 트럼프가 멕시코가 마음에 안 든다. 라는 거죠. 이민자 통제를 근데 멕시코만 이름을 얘기하면서 또 이민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민자랑 뭐 상관은 없는 문제인데 일단 그렇죠. 멕시코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걸 뭔가 계속해서 계속 얘기하는 자극하는 거. 예.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동해가 예. 또 떠오르네요. 예. 네. 이렇게 사실 지명, 분쟁이. 네, 네. 지명은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죠. 아, 그럼요. 항상 문제가 네네. 되는데. 뭐 이제 우리 그 동해 일본에 그런 것도 있고 아직 세계에서는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일본해라고 쓰는 경우가 아직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제 문제는 동해라는 이름이 한국 입장에서 이제 동쪽 바다 이게 좀 애매하다. 사실 그렇게 방위로 붙이는 지명이 바다 이름이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북해 같은 경우 유럽에. 근데 네. 거기는 대부분의 나라가 북해보다 남쪽에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우리도 그 노무현 정부 때 뭐 평화의 바다 우위의 바다 뭐 이런 걸로 부르는 게 어떻냐 뭐 이런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는데 네. 대표적인 이런 이름 분쟁 사례 바다에서 찾아보면 걸프 이 멕시코도 걸프 오브 멕시코인데 네. 우리 1991년 이제 뭐 미국과 걸프전. 사우디 등등 진영과 이라크 네. 이게 걸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페르시아만 전쟁 이렇게 부르진 않죠. 네. 대체로 다 그냥 걸프전. 네. 그 예를 들면 걸프 국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충 떠오르는 나라가 뭐 중동 중동에 지역에, 예.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사실 옛날에는 영어로 대문자 G를 써서 더 걸프하면은 미국에서는 멕시코만을 가리키는 거였는데 이게 거의 걸프전 이래로는 그냥 그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 사이의 그 만 여기를 그냥 보통 이제 걸프라고들 부르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네. 국제기구 중에 그 아랍 국가들로 이루어진 걸프 협력회의 특별히 무슨 걸프라고 말 안 해도 그냥 거기 중동 그 국가들이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는데 네. 원래는 페르시안 걸프로 이제 한 16세기부터 이것도 알려져 왔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는 이란의 옛 이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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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페르시아만이다 그러면 이란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와, 이러면 그 중동 지역에서 이란이 싫어하는 국가들은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이 다 특히 반대하겠네요. 마주보고 있는 아랍 국가들 이제 아랍하고 이란은 뭐 역사적, 언어적, 문화적, 민족적으로 다르니까 그런데도 정치적으로도 싫어하고 그래서 이 나라들은 왜 페르시아만이냐? 아라비아만이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바다는 제가 보면
그 바다를 대체로 표기할 때는 아라비아 해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이라는 지형으로 얘기할 때는 오래전부터 페르시아만으로 불러왔는데 네. 그럼 이제 외국 언론들 같은 경우 그럼 한국이 공식적으로 표기하면서 사우디랑 외교하면서 거기 페르시아만 이렇게 낼 수가 없잖아요. 이름이 예, 이거는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외국 언론들이 그냥 네. 빼는 거예요, 표기를. 그냥 걸프 지역. 네. 이렇게 하면은 대충 그 지역으로 알아듣는 페르시아만이다, 아라비아만이다 이제 표기를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지도엔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도 이제 중요하죠. 구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뭐 그럴 때 보통 구글의 원칙은 저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보여준다.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구글이 어느 순간에 여기를 그냥 걸프 이렇게 했다가 또 네. 이란이 항해도 하기도 하고 대대로 페르시아만이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이란은 주장을 했고 네. 근데 대체로 구글 지도에서는 예를 들어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런 데서도 그렇죠. 어느 나라에서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사람들 구미대로 보통 표현을 해줘요. 접속 지역에 따라서. 예, 뭐 다르게 영토 보여요. 분쟁 있는 지역도 대체로 뭐 그 나라 예를 들어 뭐 중국에서 접속하면은 예. 중국 인도 국경 지역에 뭐 중국 땅인 것처럼 예. 표시가 됐다가 또 어떤데 뭐 인도 파키스탄 분쟁 지역에서는 또 파키스탄 쪽에 접속하면 또 이렇게 보여주게 했다가 그렇군요. 그냥 그때 달라요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아닐까 예.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딱 누가 정해주면 좋겠는데 또 그건 힘들죠. 어렵죠. 예. 아무튼 이름이 갖는 상징성은 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예. 중요하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봐야 하지 이제 그럴 않을까. 때 네. 그러면 독도 표기를 외국에서 접속했을 때 제3국에서 네. 어떻게 보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도 계속해서 그런 소셜미디어 업체에다가도 우리도 뭐 압력을 넣고 그렇죠. 뭐 네, 이렇게 네,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평소에 문제가 됐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멕시코만은 이런 분쟁이 없었던 곳이라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